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 레오니아 한인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퀸즈 플러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20짜리 소액권 위조 지폐가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 학비용자 체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미성숙 난자로도 건강한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작은 타운 중 하나죠. 오늘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 옆 타운인 레오니아에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이 방문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 지역 소상인들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주 레오니아를 방문한 민주당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 파크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레오니아도 한인 상점 점유율이 40%가 넘을 정도로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파스크렐 의원은 이 지역 상점들을 돌아보며 상점 주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스크렐 의원은 SBA 연방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을 대동해 SBA 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But what we experienced is 2008. You experienced the economy dropped off. Now I want to bring it up again. 주민들은 파스크렐 의원에게 지역 경제 침체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동종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기 어렵다며 타운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힘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들어오면 나머지 하나 죽어나가잖아요. 내일 가게 지금 2개 죽어나갔잖아요. 이 브로드에비뉴에 나와서 2개 들어와서. 파스크렐 의원은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SBA 연방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소상인들을 위한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맨해튼에 있는 뉴욕 한인회관을 매각하고 퀸즈 플러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의 심의 후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첼시 24가에 위치한 뉴욕 한인회관. 지난 1983년 동포들의 성금으로 뉴욕 한인회가 들어선 건물은 그동안 노화된 건물과 관리 부실로 인해 매각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외국계 부동산 업자로부터 매각 제안을 받은 이후 본격적인 매각 및 이전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매각 대금으로 뉴욕 한인회관을 새로 이전하고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뉴욕 한인회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플러싱 노던 블러버드 167가에 위치한 리셉션 하우스가 유력한 이전 장소로 건물을 철거한 뒤 한인회관 용도에 걸맞게 신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퀸즈 쪽에 한인회관을 쳐서 그 한인회관에 하려고 하는 이제 취지는 각 단체들의 어떤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단체마다 너무 회의를 할 만한 그럴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한인회는 이 같은 한인회관 매각 및 이전 프로젝트를 오는 15일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붙여 총회에서 최종 매듭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플러싱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동포들의 회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질적인 회관 관리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8.25달러로 오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근로자 약 11%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치러진 뉴저지 본선거에서 뉴저지 유권자 61%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했습니다.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1가 오른 시간당 8.25달러가 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생계비 조정치를 반영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시간당 7.25에서 8.25달러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24만 1000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8.25에서 9.25달러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18만 8천명에게도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이들의 소득 증가로 소비가 활성화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오히려 일자리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맘머스대 스티븐 프라스먼 경제학 교수가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관계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번 주민투표로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보다 높은 주 최저임금을 규정한 19번째 주가 됐으며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을 연동한 11번째 주가 됐습니다. 위조 지폐가 또 비상입니다. 이번엔 고액권이 아닌 $20짜리 위조 지폐가 나돌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 인출한 돈에도 위폐가 섞일 수 있어 나만 주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최근 위조 지폐가 또다시 나돌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유통되었던 위조 지폐는 최근 $100짜리보다 $20짜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액권이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만 $20짜리는 위폐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최근에는 $20짜리 위조 지폐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밀수사국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 지폐는 $20짜리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위조 지폐를 발견할 경우 이를 압수한 후 위조 지폐라고 표시해 국토안보부의 비밀수사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1차로 기계를 이용해 위조 지폐를 찾아내지만 이 과정에서 제대로 발견이 안 되면 위조 지폐가 고객에게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입금하러 갔다가 은행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 별도로 해당 금액만큼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위조 지폐는 $10, $5짜리 위조 지폐도 제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짜리 위조 지폐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정책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최근 비이민 비자 신청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관련 비자 신청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2 회계년도까지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 변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지난 4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 회계년도에 발급된 전체 비이민 비자는 경기 침체 전인 2008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전인 2008 회계년도 660만 건이었던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09년 경기 침체 직후 580만 건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다시 늘어나 2012년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방문과 관광 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이민 비자 발급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2008년 36만 건을 기록했던 학생 비자도 경기 침체 직후인 2009년에만 잠시 주춤했을 뿐 곧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51만 5천여 건으로 43%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투자 비자도 더디지만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취업과 관련된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여전히 경기 침체 직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 기업에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 학비융자 체납자들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9개월만 상환금을 잘 갚으면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추가 융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비융자 체납자들은 앞으로 최소 9개월 동안 제때 상환금을 납부하면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방 학비융자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신분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연방 학비융자를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체납자가 신청을 하면 소득의 기준에 상환금을 조정해주는 연방 IBR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상환금을 다시 책정받아 납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정 기준은 월 소득의 최대 15% 미만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 대비 다시 책정된 상환금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제한이 제시되고 필요하다면 최장 9개월간 상환금 납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자는 누적됩니다. 이 같은 혜택은 연방 학비융자를 대출받은 체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한편 2010년부터 상환을 시작한 연방 학비융자 대출자 가운데 2012년 기준 60만 명 이상이 체납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뉴욕 지역에서 3명의 건강한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 아기들은 미성숙 난자를 이용해 시험관 아기에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수많은 불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난임센터인 마리아 병원의 뉴욕 분원은 다낭성 난포 증후군 환자 7명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해 5명이 임신에 성공했고 이 중 2명의 산모로부터 3명의 아기가 최근 탄생했으며 나머지 3명의 산모가 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첫 시험관 아기는 자연적으로 배란되는 한 개의 난자를 이용해 1978년 탄생했는데 한 개의 난자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병원들은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해 과배란 호르몬제를 사용했지만 일부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임신 성공률은 높이면서 여성에게 안전한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과배란 호르몬제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미성숙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성숙 배양하는 IVM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특히 다낭성 난포 증후군 같이 호르몬제에 예민하거나 과거 과배란으로 부작용이 있었거나 호르몬제에 민감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0명 이상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했고 이 중 4분의 1 이상이 마리아 병원에서 탄생했는데 아직 미국에서는 이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이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깨끗한 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합니다. 무질서와 더러운 환경에서는 범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플러싱 지역 정치인들이 거리 미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피터 쿠 뉴욕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클린 플러싱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플러싱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 조지 성당 앞에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 기사들이 자주 쓰레기를 버리고 노상 방뇨를 한다는 불만이 접수됐었습니다. 김 의원은 플러싱은 뉴욕시에서 4번째로 큰 상업지구인데 거리에서 나는 악취와 쓰레기 때문에 불만이 늘고 있다며 껌과 비둘기 배설물 제거와 물청소 등을 실시해 깨끗한 플러싱 다운타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형 유통체인 홈디포의 협찬을 받아 진행되며 자원봉사자들과 매주 한 차례씩 플러싱 다운타운 거리와 상권을 청소하게 됩니다.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이를 시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실은 거리 청소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